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썸네일들 보면 난리도 아니죠. 투명한 TV가 나왔다. 로봇이 덤블링을 한다. 이제 영화 같은 세상이 온다. 그거 보고 와, 세상 좋아졌네. 관련주 뭐 사지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런 뻔한 얘기 뉴스 검색하면 1분 만에 다 나오는 겉핥기식 정보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진짜 투자를 하려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려한 껍데기에 현혹돼서 진짜 돈의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남들이 와 신기하다 하고 박수 칠 때 진짜 선수들은 그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 기술을 구현하려면 도대체 뒷단에서 뭐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병목이 어디서 터질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 제가 CES 2026 보고서 수백 페이지를 씹어먹고 분석한 결과 대중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자본의 거대한 이동 경로가 보였습니다. 단순히 로봇이 걷는다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깁니다. 30분 정도 떠들 건데 이 30분이 여러분의 향후 5년 투자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큰 그림부터 봅시다. 이번 CES 2026의 슬로건이 이노베이터 쇼업 혁신가들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뭘 봤습니까? 챗 GPT니 생성형 AI니 하면서 화면 속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AI만 봤잖아요. 그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근데 2026년은 그 AI가 모니터를 뚫고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피지컬 AI, 물리적 AI라고 합니다. AI가 드디어 몸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어디에 꽂히느냐? 바로 그 몸, 즉 로봇 껍데기에 꽂힙니다. 와, 중국 로봇이 170cm인데 백덤블링을 하네. 현대차 로봇이 춤을 추네. 그러면서 로봇 제조주를 검색하죠.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무조건 물립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말, 뼈대, 즉 HORS이라는 5가지 키워드로 아주 잘게 쪼개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로봇 이야기부터 바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로봇 기업들 무섭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유니트리나 로봇에라 같은 회사들 보세요. 170cm짜리 휴머노이드를 찍어내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마치 예전에 DJI가 드론 시장 장악할 때랑 똑같아요. 엄청난 물량 공세로 하드웨어 가격을 똥값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로봇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팔다리 만들고 모터 돌리는 기술은 이제 범용화 단계, 즉 코모디티가 됐다는 겁니다. 개나 소나 다 만든다는 소리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붙을까요? 절대 아니죠. 결국 치킨 게임이 시작될 거고 거기서 하드웨어만 파는 회사들은 영업이익률 박살날 겁니다. 그럼 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깡통 로봇을 움직이는 뇌 두뇌에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젠슨 황이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의 챗 GPT 모멘트가 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VLA라는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전 랭귀지 액션.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로봇한테 사과를 집으라고 시키려면 코딩을 수백 줄 짰어야 했어요. 좌표 찍어주고 각도 계산하고. 근데 이제는 그냥 말로 저기 사과 좀 박스에 넣어줘 하면 AI가 눈으로 보고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임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훌륭한 몸체를 싼 값에 찍어내도 그 안에 들어갈 영혼, 즉 지능은 미국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애들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싸구려가 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이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이 돈 다 벌고 나머지 제조사들은 하청업체처럼 변해버린 역사 기억나시죠? 로봇 시장도 똑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껍데기 보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AI 플랫폼 기업, 그리고 그 플랫폼을 특정 산업에 맞게 최적화해주는 SI 기업들을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헬스케어와 오픈 생태계입니다. H와 O를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CES에서 나온 헬스케어 기술들, 뭐 스마트 링이니 스마트 변기니 하는 거 보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닙니다. 병원 밖으로 의료가 나왔다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병원 몇 번 가십니까? 몇 번 안 가죠. 근데 화장실은 매일 나고 잠은 매일 잡니다. 이번에 나온 스마트 토일렛 기술 보셨나요? 소변 볼 때마다 자동으로 분석해서 당뇨나 신장 질환을 체크합니다. 그 거울을 보면 안면 혈류를 분석해서 혈압을 재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의료 데이터가 병원 차트가 아니라 우리 집 안방, 화장실, 침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봅시다. 변기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까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가 돈을 벌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죽기 살기로 스마트홈 OS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삼성은 스마트싱스로, LG는 싱큐로 집안의 모든 기기를 연결하려고 하죠. 삼성 전략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냉장고에 제미나이 AI를 박아놨어요. 식재료 관리해주고 레시피 알려주는 거, 그건 겉모습이고요. 핵심은 여러분이 뭘 먹고 언제 자고 집안 온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싹 다 긁어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죠. 한번 삼성 생태계로 집을 세팅하면 데이터가 연동되니까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못 넘어가듯이 가전도 못 바꾸게 가두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링콘이나 삼성 헬스링 같은 웨어러블 반지들이 대거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지가 24시간 내 몸에 붙어서 보내주는 생체 신호. 이 데이터 주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보험사, 병원 제약사가 누구한테 돈을 내고 데이터를 사겠습니까? 바로 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전회사 주식을 볼 때도 냉장고 몇 대 팔았냐를 보지 마시고 활성 사용자 수, 연결된 기기 수, 즉 플랫폼으로서의 장악력을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입니다. S죠. 이번에 LG전자가 알파블이라는 콘셉트카 내놓은 거 보셨습니까? 차 앞유리가 투명 OLED라서 영화도 보고 AR 정보도 띄워줍니다. 삼성은 차 안에서 집안 가전 조종하고, 현대차는 차가 알아서 가서 물건 싣고 나르는 물류 시스템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명확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자 움직이는 거주 공간이 됐습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순간 그 시간 동안 인간은 뭘 할까요? 넷플릭스 보고 쇼핑하고 잠을 자겠죠. 즉 인카 이코노미 차 안에서의 경제활동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왜 굳이 디스플레이를 키우고 구독 서비스를 넣으려고 할까요? 차 팔아서 남는 마진보다 나중에 차 안에서 팔아먹을 콘텐츠와 서비스 수수료가 더 짭짤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기술인데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기존 자율주행 AI는 그냥 인식만 했어요. 사람이다, 서라, 빨간불이다, 멈춰라. 이걸 시스템 1사고라고 합니다. 직관적이죠. 근데 알파마요는 시스템 2사고, 즉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의 공사 때문에 고갈이 세워져 있어요. 중앙선을 살짝 넘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 AI는 중앙선 넘으면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려요. 멍청하죠. 근데 추론형 AI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공사 중이네, 반대 차선에 차가 없네, 그럼 중앙선을 살짝 넘어도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심지어 나중에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 로그를 남겨서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율주행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따지려면 AI가 왜 그랬는지 설명이 돼야 하거든요. 규제의 벽을 뚫을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설명 가능한 AI, 추론형 AI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보실 때도 그냥 라이다 센서 만드는 부품주만 보지 마시고 이런 추론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칩셋 회사, 솔루션 회사를 보셔야 합니다. 벤츠가 괜히 엔비디아 칩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진짜 큰 돈이 몰릴 곳입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로봇, 자율주행 AI 가전 이거 다 돌리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데이터 반도체 다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전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챗GPT 검색 한번 할 때 드는 저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가 넘습니다. 이제 로봇이 움직이고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 전력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AI 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지을 전기가 없어서 못 짓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좋죠. 근데 비 오고 바람 안 불면 어떡합니까? AI 서버는 2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 전기가 끊기면 수조 원짜리 서버가 고철덩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저부하, 즉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면서도 탄소는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차가 SMR 소형 모듈 원전과 수소를 미친 듯이 강조한 겁니다. SMR이 뭡니까? 공장에서 찍어내서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원전입니다. 송전탑 길게 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AI 시대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이 원전 샀다, MS가 원전 재가동한다, 뉴스 보셨죠? 그게 다 이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 관리입니다. AI 칩이 열을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이걸 식혀야 하는데 에어컨 바람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액체 냉각, 즉 물이나 특수 용액으로 칩을 직접 식히는 기술이 뜹니다. 이번에 프로 시스템즈 같은 곳에서 나온 칩, 직접 냉각 기술 같은 거.
이게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표준이 될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간 사람들보다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판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 지겹게 들으셨죠? AI 시대의 곡괭이는 바로 전력 인프라와 냉각 시스템입니다. 남들이 화려한 로봇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로봇을 충전할 전기를 누가 만드는지, 그 데이터 센터의 열을 누가 식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 날아간 거 보셨죠? 그게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발전원, 즉 SMR과 수소 밸류체인으로 확장이 일어날 겁니다. 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HORS의 헬스케어 오픈, 생태계 로봇, 자율주행 에너지, 이 5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로봇을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는 헬스케어 공간이 되고 이 모든 데이터는 오픈 생태계로 모입니다. 이게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멘탈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CES 끝나고 나면 뉴스에서 온갖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이 바뀔 것처럼 떠들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기술이 공개되는 시점과 그게 상용화돼서 기업의 이익으로 찍히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하죠. 지금 하드웨어 기업들 주가 들썩일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나방이라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구조적 변화,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첫째, 하드웨어 껍데기보다는 그 안에 두뇌와 OS를 가진 놈을 봐라. 둘째, 개별 제품보다는 생태계를 장악해서 데이터를 가두는 놈을 봐라. 셋째,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밥줄인 에너지와 인프라를 쥔 놈을 봐라.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서 던질 때 혹은 거품이 꺼져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웃으면서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왜?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은 물리적 AI와 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버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아는 뉴스 말고 이면의 구조를 보는 힘,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까지는 안 바라니까 제발 뇌동매매만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더 독하고 냉정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